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47번째 개인전이죠. 예. 인사트 프라자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봄날에 전시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잠 못 이루는 꿈 같은 그림들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워낙 이 코로나 시기여서 쉽지가 않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처쌤 그림을 참 오랫동안 봐오고 또 저도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시처쌤 그림은 늘 우리들에게 어떤 꿈, 희망, 사랑, 행복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한 화폭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을 또 우울하게 만들까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향수에 젖어 있는 그림들이어서. 아니요. 제 의도는 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좀 더 삶의 기쁨도 좀 느끼고 스스로에게 좀 뭔가 이해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시처쌤한테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네. 것이 있었어요. 일단 스님이 태어난 고향이 청산도죠. 예. 그러니까 아주 시골의 섬이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태어날 수 있는 곳. 그렇죠. 어떻게 그런 청산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신안의 안자도의 김환기 선생님 예. 그 생가를 갔다 오면서 예술가는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그런 고향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화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쳤으면 바로 그런 우리 시대의 화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10대, 20대? 20대까지는 어떤 그런 섬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어떤 오히려 또 슬픈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는 했지만 아마 그림을 그려서 더 그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제가 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 환경이 좀 잘 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정서가 그리고 색감들이 아마 제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청산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신철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청춘, 꿈, 사랑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일부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 제 그림에 있는 풍경과 인물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랑을 하고 뭐 희로애락을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해 가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젊다든가 뭐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또 늙었다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봤고 고민에 들은 것은 너무 정형화되니까 이 정형화된 것을 어떻게든 좀 파괴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다라기보다는 방법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공자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지만 저는 늘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특히 섬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르신들이 밥 굶기 딱 알맞는 직업이라고 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 적은 없나요?
워낙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제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제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도예지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친척 집에 이렇게 맡겨지다 보니까 제 그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결혼할 때, 대학 들어갈 때 어머님의 대학을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반대는 많이 받았지만 저는 선택은 잘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림을 그려서 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네. 어릴 때 그런 청산도의 풍경, 그다음에 청산도의 추억, 네. 그리고 청산도에서 가졌던 그 그리움 이런 것들이 화폭에서 그냥 그대로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그림도 사실은 그런 청산도의 풍경으로 보이는데. 청산도가 유명하게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서편제라는 영화였고, 청산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연육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아마 연육교가 세워져 있었으면 많이 도시화돼 버리고, 그다음에 좀 불편하게 이렇게 안도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가고, 날씨 좋은 날은 제주도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배지 같은 섬이 있어주는 게 이제 좋은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산도의 그 서편제 나오는 언덕을 제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의 제 그림들의 풍경들이 그 섬 주민들이 기계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호미와 산만 가지고 밭을 일구고 농토를 짓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돌들이 한쪽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하는 것은 밭을 일구다 보니까 돌이 쌓여진 거고, 또 집에는 바람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돌 담이 또 높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인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식량이 전혀 풍부하지 않는 곳이 오히려 저에게는 조형적 기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아마 한 10여 년 전의 그림인데, 예. 이게 홍매로 보여지는데, 추억 속의 한 여자가 자전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앞에 바퀴하고 그 핸들만 있지 뒤에 모습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떤 이 추억 속의 여자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청산도에서 자전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도에 처음 자전거가 들어왔을 때가 아마 그때 시대 때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없었고,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약사님이 자전거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가끔 그걸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가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이 아랫역에 내려가면 이렇게 거의 고목에 가까운 매화나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매가 좀 흐드러지는데, 아마 김 교수님 오늘 오시면서도 이렇게 차창으로 꽃잎들이 막 휘날리는 걸 많이 봤을 그렇죠.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슬픈 모습이거든요. 기분이 나쁜 슬픔이 아니라 기뻐서 슬퍼지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은 축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흐드러진 곳에서 전혀 세련되지 않는 소녀가 자전거인데, 사람들은 자전거 뒷바퀴가 없는지도 몰라요. 교수님은 그래도 얼른 이렇게 보고 앞바퀴만 있는 걸로 알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리지는 않고 그냥 저는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품 제목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풍경에서 오는 행복, 이게 자연에서 얻어지는 행복, 또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준 선인들에서 오는 행복,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신철 선생님 작품 속에는 그런 향수와 혹은 어린 시절의 어떤 그리움 혹은 뭐 기억 이런 것들이 예. 작품 속에 아주 그대로 다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아주 깊은 아주 행복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좋은 작업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해야죠. 그래서 근데 좀 예쁘지는 않잖아. 제 그림에 나온 소녀들이 좀 유치하고 촌스럽고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청산도에서는 아주 충분히 촌스러운 그러나 예. 예쁜 예. 그런 아주 우리들에게 어떤 향수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력을 지닌 그런 여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패션도 그렇고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저는 제 그림에 나오는 소녀를 참 좋아해요. 그리는 내내 제가 보통 20-30%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점 그리는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어쨌든 열흘 정도는 그 친구랑 계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 오면 괜히 뭐 안 좋은 뜻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름도 기억나는 여자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전혀 나쁜 뜻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꼭 헤어지는 마시고 그리워했던 혹은 한때 좋아했던 그런 여자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 여자 같은데. 예. 정말로 뭐 이렇게 얼마나 크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제 생각 그 10대 때 대화를 나누는 또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가 성인이 돼서 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마음으로 읽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정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하고 꽃을 꽂고 아주 단정한 옷차림으로 손을 앞에 모으고 혹은 꽃을 들고 있거나 그런데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소녀들의 모습, 그 인상들에 대한 기억이 어땠었나요? 제가 봤던 또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 그리운 사람들이 거의 말이 없었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눈빛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좀 그 소녀들이 나이도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한테는 세월도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제 그림의 가장 큰 모토는 순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어요. 신철 선생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주 아름다운 4월의 신부처럼 수선화를 들고 다소곳하게 머리에 매화꽃을 얹은 이런 그 신부나 신랑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더 이번 전시는 지금 시대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애출을 시키는 건데요. 배경도 좀 더 화사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들에게도 뭔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결국 사람한테서 얻어지는 위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꽃을 들고 있거나, 이 꽃이라는 것은 보통 누구한테 주거나 누구한테 받는다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랑이다는, 크게 보면 그러는 것이고, 이제 작게 보면 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신철 작가님은 종종 입체 작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화사하고 그다음에 심플하고 그러면서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표정을 지은 아주 선남선녀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입체를 하게 된 또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다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입체였습니다. 따로 어떤 형상이 아니고 내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을 입체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좀 더 제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작가가 되면은 전시장에 이런 입체를 설치해서 설치물과 입체와 평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시를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신철 선생님은 이 본인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이모티콘도 그렇고 또 뭐 엽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광고에 그 홍보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이 신철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제 그림을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분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쁜 그 현실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 삶의 가치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그림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 하여금 미처 바쁜 현실 때문에 생각지 못한 그 삶의 가치와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들에게 서로 따뜻한,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싶습니다. 이제 화가로서 신철 선생님도 한 45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예술가로서의 어떤 뭐 감동 혹은 아주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어떤 추억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개인전을 인사동에 하는데 입구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서 정말 펑펑 우는 여자를 봤어요. 감히 이야기를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한참 있다가 오시면서 그림을 보면서 또 이렇게 웃고 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입장에서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이었고, 그래서 왜 그림이 좋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제 그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내가 화가인 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절대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되겠다.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건 여쭙지는 않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분의 이렇게 다리를 놔줘서
우연찮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병원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갤러리도 높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서게 됐는데 6시 이후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분들이 그림을 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로 낮에는 이제 병문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데 다 불이 꺼지고 거기만 갤러리만 불이 켜져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들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풍경을 보고 좀 감동을 했고 그걸 하는 동안에 어느 여자 환자분이 그림 하나를 계속 가리고 혼자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쭸더니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인데 이 여자 때문에 자기 남편이 바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보면 안 된다고 그거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고 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재능이 있어서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대단해서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느꼈습니다. 작가는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허해야 되고 바로 지금 교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앞에 상대하는 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방지거나 내가 좀 우쭐대면 제일 먼저 눈치챈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